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유독 평가가 더 박한 그런 브랜드가 좀 있죠. 대체로 중국 브랜드가 그런데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샤오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뭐 일부 내용은 공감되는 게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는 그렇게 막 그냥저냥 무시할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한데 뭐 어쨌든 요즘에 샤오미가 한국에 이렇게 정식으로 폰을 자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그 중에 샤오미 중급기 샤오미 14T입니다. 출시 전에 미리 협찬받아가지고 사용해봤습니다. 우선 개봉기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샤오미 14T 패키지인데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제품 외관에 대한 모습이 찍혀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모델명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 있어요. 눈에 띄는 거는 요 빨간 딱지인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할게요. 내부에는 당연히 본체 있고요. 기본 케이스랑 충전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충전 어댑터는 없습니다. 디자인은 세부적으로 굳이 따질 건 없을 것 같고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좀 짚어보면 최근 모바일 시장에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각진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급기라고 했을 때 부정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로 이제 좀 싼티난다 그런 게 꽤 있었잖아요. 물론 뭐 모든 모델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마감이나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꽤 좋습니다. 다만 190g이 넘는 무게는 좀 아쉽다. 어쨌든 후면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카메라 범프가 큼지막합니다. 근데 렌즈와 플래시를 보면 요건 좀 재밌어요. 이게 뭐라는 거지 싶죠? 뭔가 시각적으로 대칭감 있고 밸런스 있는 처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런 처리는 괜찮게 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르게 보면 과하다 싶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뒷면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측면부를 보면 정면 기준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른쪽으로 볼륨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자세히 보면 볼륨하고 전원 처리가 조금 달라요. 전원은 뭐랄까 패턴이 들어가면서 구분감을 좀 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USB Type-C 포트랑 듀얼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리 듀얼심을 지원한다는 게 장점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다만 오히려 저가형인 샤오미 14C 등에는 있었는데 이게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빠진 거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샤오미 14T는 6.6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최대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베젤도 두껍다, 부담된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AOD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화면 크기가 있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반갑게 볼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남자치고 손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한 손으로 끝까지 조작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샤오미 14T는 플래그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해보거나 했을 때 그 경험은 충분히 괜찮다 할 수준은 됐어요. 그리고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설정에서 색영역, 색상 온도 등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한 김에 이 녀석은 물리 버튼이 아니라 여기로 이제 지문 인식을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꽤 빠릿하게 작동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보안 얘기를 한 김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워낙 민감하죠. 보안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런 거를 알아서 그런지 샤오미도 하이퍼 OS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엄청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비밀번호, 생체 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보안 환경 내에서 격리하는 TOS와 같은 기능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등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소개되는 거를 보면 해외 데이터는 유럽과 싱가포르 서버에서만 처리된다고 해요. 중국 서버랑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입니다. 제가 테스트로 써보고 있는 모델은 미디어텍 디멘시티 8300 울트라 프로세서 12GB 램 512GB 저장 공간 옵션이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긱벤치 6랑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로 스로틀링도 테스트해봤습니다. 또 이제 가끔 보면 요 테스트 결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CPDT 앱으로 읽기 쓰기 속도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첨부하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보여드린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활용에서는 부족함 없는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게이밍도 다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옵션 타입을 보면 원심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딱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점점 더 비중이 커지는 게 배터리 수명이랑 충전 속도죠. 14T는 5000mAh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67W 하이퍼 차지 기술, 그러니까 67W 고속 충전이 가능해가지고 45분 만에 완충이 가능한 특징도 있어요. 또 이제 배터리
배터리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샤오미에서 약 2년 만에 정발하는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가성비 좋고 크기나 휴대성 적당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에 컬러감 좋은 샤오미 파워뱅크 1000mAh 모델을 포함해가지고 4개 모델이 있는데요. 초경량의 초슬림 디자인을 강조하는 샤오미 울트라 슬림 파워뱅크 5000mAh라든지 초대용량의 최대 3개 모델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샤오미 18W 파워뱅크 3000mAh 모델도 있더란 말이죠. 그 중에 제가 써본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2000mAh 용량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체형 케이블이고 33W 양방향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요즘 채널에서도 보조 배터리 소개드리면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던데 뭐 요거랑 같이 쓸 보조 배터리 고민이다? 아니면 다른 것도 딱 좋은 조합이 되겠죠? 다시 이제 샤오미 14T로 돌아와가지고 이 모델에서 가장 강조되는 거는 이 카메라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후면 처리가 이렇게 돼서 강조된다 그게 아니라 뭐 기능이나 성능이나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패키지에서 빨간 딱지 이야기했을 때 바로 딱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 라이카랑 공동 개발한 카메라 시스템이 특징으로 들어갔습니다. 소개되는 거를 보면 프리미엄 라이카 주미룩스 광학 렌즈랑 소니 IMX906 이미지 센서가 조합되면서 탁월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탁월한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접 다양한 환경에서 좀 찍어봤어요. 이걸로 좀 찍고 다니고 하다가 독감 걸려가지고 좀 개고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라이카 Q3 43도 사서 쓰고 있을 정도로 제가 그 라이카 특유의 느낌을 좋아한단 말이죠. 물론 이거를 실제 카메라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라이카 특유의 그 미학이랄까? 그런 느낌의 저조도 환경에서도 디테일이나 색감이 좀 살아있다? 쓸만하다? 그렇게 보이는 거. 이게 꽤 재밌게 체감이 됐어요. 참고로 샤오미 14T는 광각, 초광각, 망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태급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한데 메인은 계속 말한 것처럼 좀 재밌고 쓸만한 수준이에요. 그에 반해서 초광각, 망원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에 테크판에서 진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게 AI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보고 있으면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그런 차별화 포인트? 그게 없으면 어필이 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데 이런 흐름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샤오미 14T에도 AI 관련 기능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노트라든지 AI 레코더, AI 이미지 에디팅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죠. 동시 통역 기능도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 빈도가 높다면 이거는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AI 및 서클 투 서치 기능이 통합되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어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노트북에서도 그 기능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폰에도 있으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런 거 외에도 메뉴를 둘러보면 중간중간 AI가 녹아든 그런 구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써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써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뭐가 있었냐? 지금까지 써본 기준에서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예전이라면 뭐 차별화가 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도 이런 거는 좀 아쉽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144Hz를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써보면 시스템상에서 잘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특정 앱이나 기능에서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최대치의 부드러움을 원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기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샤오미 폰을 쓴다고 했을 때 3패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있어서의 제약, 불편이 있다는 거는 장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AS 센터 보급 같은 부분. 근데 한편으로는 샤오미가 이번에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개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긴 하네요. 자, 이렇게 샤오미 14T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했지만 요즘에 모바일 시장을 봤을 때 한국에 이런 중급기가 새로 나온 거는 진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이 모델을 좀 응원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있다 하시면 댓글 많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참고로 가격은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 시작 가격이 59만원대인가 그렇고 스토리지를 높이면 64만원 수준 그런 것 같더라고요.